해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지금 이 학과가 다양한 교과목을 가지고 하는 어떤 컨셉 자체가 뭐냐면 이 바다와 가까운 지역에 있는 과거에 어업을 해오던 그런 쪽에서부터 어업만이 아니고 다양한 해양의 체험 활동들, 또는 즐길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왜냐? 우리가 코로나19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바다가 굉장히 우리 생활에서 힐링의 장소로, 휴식의 장소로서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작년에 이런 것에 대한 국가적인 어떤 흐름을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작년에 입법 예고를 하고 제정을 해서 올해 1월 31일부터 시행이 된 게 지금 해양 레저 관광진흥법입니다. 해양 레저 관광진흥법인데 해양 레저 관광진흥법은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 있냐 하면 해양 레저 관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책임과 의무를 질 것인가, 그 다음에 해양을 가까이에 두고 레저와 관광을 앞으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시행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규정 같은 것을 완비해야 되니까 그걸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무계획적으로 아니고 조사하고 그 다음에 자금을 만들고 뿐만 아니라 교육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 법에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조사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다. 다음에 우리가 돈으로 돈 필요한 예산 돈을 만드는데 관여가 되든 교육을 하는 관여가 되든 그런 것들이 우리하고 관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을 이 법에 담고 있다. 그래서 해양 레저 관광진흥법이 올해 1월 31일부터 시행이 들어갔어요. 그게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앞으로 굉장히 많이 근거가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바다에 관련된 부분에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계속 오랜 시간 동안 6번 이상 될 때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바닷물이라 하면 그냥 바닷물은 가만히 있는 걸로 이해를 하면 안 돼. 바닷물이 변동이 됩니다.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 이동하는 것, 움직임에 대해 가지고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는데 보시면 기본적으로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한다. 이것이 동해안에서는 차이가 한 30cm 정도밖에 안 되니까 별 모르는데 서해안이나 남해안 가게 되면 이게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갯벌에서 체험 활동이 서해안이나 남해안은 많이 있습니다. 동해안에는 그런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닷물의 움직임에 대해서 하는데 이 바닷물의 움직임을 보시면 이렇게 물이 내려가거든요. 내려가고 다음에 또 가장 많이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물이 가장 그 지역에서 많이 올라갔거나 내려갔거나 이러한 활동이 하는 부분들을 물이 차오르면 자 물이
이렇게 올라가면, 물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를 뭐라 하느냐, 물이 올라갈 때 꼭 고조라고 그럽니다. 고조. 물이 올라가죠. 물이 올라갔다. 그러면 물이 올라갔다는 말을 뜻하는 게 고조만 있는 게 아니고 창조라는 말도 합니다. 창조라는 건 우리 번창한다 할 때 있죠. 그처럼 이렇게 물이 많아지는 것, 즉 물이 많아져 올라가죠. 그렇게 할 때 창조라는 말도 씁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쉽게 고조, 저조 이렇게 하는데 고조라면 물이 올라갈 때 올라간 걸 말하고 저조라면 물이 있다가 내려갔다 할 때 하는데 이게 물이 점점 차오를 때는 창조라고도 합니다. 물이 점점 내려간다. 내려갈 때 할 때는 낙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조다, 어떤 사람은 저조다 하는 말도 물이 높다 낮다 말이 되고 물이 점점 차오른다 창조, 물이 점점 떨어진다 낙조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은 다 물이 높은 물이다, 낮은 물이다 할 때는 고조, 저조를 주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관측해가지고 가장 물이 높았을 때를 뭐라냐면 약 최고 고조면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물이 여기까지만 올라오고 더 이상 안 올라오게 요 위에 붙는 땅이라는 거죠. 요 위에 붙은 땅이다. 그래서 이것이 해안선, 그러니까 해안선이 땅과 바다의 분리가 되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땅이야 라고 하는 해안선 기준이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주문진 항구 부근에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해안선입니다. 여기까지는 더 이상 물이 안 올라온다는 얘기거든요. 저기까지는 땅이다. 그래서 땅과 바다를 구분하는 해안선이 기준이 있는데 그 해안선 기준은 약 최고 고조면 여기서부터를 구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낮게 내려갔을 때를 약 최저 저조면이라고 하거든요. 즉 가장 물이 내려갔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물이 가장 많이 내려가면 땅하고 가까워지죠. 바다하고. 그러니까 배에 있어서는 배 밑바닥이 물 밑바닥에 닿느냐 안 닿느냐가 이게 배가 잘 총하느냐 안 하느냐고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움직이는 배들은 물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준을 여기에 둡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물이 많이 내려간 이 약 최저 저조면을 중요시하고 이것에서부터 물 밑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수심이죠. 이 수심을 잽니다. 반드시 수심을 이걸로 잽니다. 그래서 주문진료 해도에 보면 숫자가 크게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는 어디서부터 잰 숫자냐 하면 약 최저 저조면에서부터 밑에까지 얼마냐 이걸로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래야 물이 점점 올라가는 거는 배 사고가 안 나죠. 그래서 배 선박을 위해 가지고 지도 제작을 할 때는 반드시 약 최저 저조면에서부터 물밑이 얼마나 남았느냐를 해서 수심의 기본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지도 제작할 때의 수심의 기본으로 삼는 데 가지고 기본 수준면이랍니다. 기본 수준면이라 하는 것이요. 약 최저 저조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낮은 물하고 가장 높은 물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땅에서 건물 높이를 말하는 아파트 몇 층이다. 그래서 몇 메타다. 산의 높이가 얼마다. 우리 보통 보면은 저 설악산이 산 높이가 얼마다 이렇게 하죠. 대충봉이 얼마다. 그 높이는 해발 고도라고 하거든요. 해발 고도는 뭘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 낮은 물하고 가장 높은 물의 중간을 잘라가지고 여기서부터 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낮은 물, 가장 높은 물의 평균합니다. 두 개를 가지고 중간값을 현거래해서 평균 해수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균 해수면이나 평균 해면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평균 해면, 평균 해수면 이거는 그 지역에 가장 낮을 때 물 높이하고 가장 높았을 때 물 높이를 중간을 탁 나눠가지고 둘로 나눠가지고 이것을 해수부터 높이가 얼마다 이렇게 됩니다. 항상. 그래서 이걸 평균 수면, 평균 해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저건 이때까지 한 거는 조류 얘기입니다. 하루에 저렇게 물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거는 하루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 얘기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주로 달이 하루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하고 태양들이 이게 지구에 있는 물을 당기고 끌고 해가지고 하루하루 변동되는 것이고, 바다 전체는 지금 이 그림에서와 같이 물이 하나의 기차놀이처럼 연결돼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돼 움직이는 이거는 거의 안 변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차가워지면서 물이 밑바닥으로 내려가요. 내려가가지고 밑바닥에 내려가 물이 쭉 바닥을 끌고 오다가 중간에서 인도양 쪽에서 한 바퀴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가다가 태평양 쪽에서 한 바퀴 올라와요. 그래서 올라온 것은 다시 여기 올라오면서 바닥에 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라든지 오래 고였던 썩은 미끼들 같은 것들을 밑에서 걸러서 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태평양 쪽에 이런 것들이 물에 섞여서 올라오니까 여기 고기들이 많이 살아요. 그 다음 인도양 쪽에도 고기들이 많이 살아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지구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해류의 연결고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옛날부터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조사가 되고 알려졌는데 최근에 이것들이 많이 흐트러지고 있다라고 조사는 되고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이런 현상은 해류가 있습니다. 해류가 있는데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는 아까 거기서 올라오는 따뜻한 물이 밑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제주도를 지나서 대마도를 지나서 이렇게 동해안으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동해로 들어오는 것은 북쪽으로 가가지고 차가워져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이런 형태를 가지는데, 한 6월쯤 되면 우리나라에는 밑에서 따뜻한 물이 쫙 올라오고 북쪽에서부터 차가워진 물이 내려오면서 여기서 만나가지고 강원도 주문진, 그다음에 독도, 울릉도 요 지역에서 서로 이게 부딪혀가지고 동쪽으로 쫙 흘러가면서 여기에 따뜻한 물에서 살던 고기, 차가운 물에서 하는 고기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섞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동해안 쪽이 과거에 고기가 많이 났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이제 이것이 조금 전에하고는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해류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그 방향으로 계속 유지가 돼요. 이거는 왔다 갔다 하루에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이렇게 어느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통 해류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요점 정리를 하면 바닷물이 이동하는 것 중에서 해류가 있고 조류가 있는데 보통 물이 높아졌다가 낮아졌다는 것은 조류라 그럽니다. 조류라 그러고 높아지는 물을 고조, 그 다음에 그 물이 또 올라오는 것을 창조라고도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물이 낮아지는 것을 저조라고 하고 낙조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이 높은 물, 낮은 물을 해가지고 바닷물 기준이 그럼 어떻게 돼? 했을 때는 평균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균 해수면이라 하면서 거기서부터 높이를 잽니다. 높이를. 사진을 찍는 게
사진을 찍. 자,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지금 또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지금 뭘 언급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런 바다를 지금 두 가지 면이 있거든요. 오염시키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가 바닷물이 기후 변화에 의해 가지고 온도가 변하는 게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도 좀 심각한 것이 지금 뭐 보시면 알지만 바다가 기름 오염이 많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다 다니는 배들이 어마어마하게 배출가스를 많이 이렇게 뿜어내요. 그럴 뿐 아니라 이 배들이 빈배로 운항을 하게 되면 바람이 막 불면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빈배일 때는 저 배에 있는 물탱크에다 바닷물을 좀 퍼넣어가지고 배가 바람에 잘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걸 선박평형수라 그러는데 이 선박평형수를 우리가 일본에서 고기를 싣고 한국에 와가지고 고기를 한국에 넘겨주고 갈 때에 빈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가 너무 바람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밀릴 것 같으니까 한국에서 바닷물을 배 탱크에다 갖다 넣어요. 그래갖고 일본까지 가. 그 일본까지 가가지고는 다시 고기를 실어야 될 것 같으면 이 물을 퍼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한국에서 물을 담아가가지고 일본에 가서 퍼내면서 한국에서 물에 실었을 때 물에 담겨 있던 플랑크톤이나 거기에 살던 새끼 고기가 끝까지 가가지고 그쪽에 갑자기 이렇게 터게 돼요. 그러면 적응이 안 되는 거는 죽고 일부 적응이 되는 거는 그쪽에 사는데 그렇게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의 홍합. 우리나라의 부산 지역 저쪽에 가면 홍합이 동해안 홍합하고 틀려요. 그게 전부 다 유럽산 홍합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저 유럽에 살던 홍합이 새끼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 이렇게 물에 떠밀려가지고 배에 실려서 한국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기름배 같은 것들이 멀리까지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심지어 이렇게 배에 물을 채워서 가는 이것조차도 더 이상 하지 말아라고 규제를 엄청 합니다. 왜? 이렇게 하니까 한국 같으면 국내 토종 홍합이 다 죽어가고 외국 홍합이 생존력이 더 강하니까 그게 살아서 지금 남해안에는 거의 다 외국 홍합이고 지금 그것이 점점 동해안 쪽으로 올라가고 동해안에도 기존 홍합이 우리 전통적인 홍합 큰 게 있는데 조그만한 것들이 서서히 올라와요. 이게 하나의 크게 이렇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이것처럼 오염이라는 게 이렇게 기름에 된 거, 가스에 된 것뿐 아니라 생물적인 오염들도 막 벌어집니다. 그뿐 아니고 지금 우리가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 버려진 건물에 거북이가 걸려가지고 죽었다. 버려진 건물에 꼬레가 얽혀가지고 죽었다. 뭐 이런 것들 뭐 지난번에 제주도에서는 낚시 바늘에 남방 돌고래가 새끼가 꼬랑지하고 몸통하고 얽혀가지고 제대로 헤엄을 못 치고 다니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가까이 살다 보면서 느끼는 게 많은데 이게 또 먹거든요. 죽은 바다 거북이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좀 비닐이거든요. 거북은 비닐을 해파리인 줄 알고 먹어요. 자기 먹을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또는 해초인 줄 알고 먹었는데 이게 들어가 소화가 안 되고 계속 모여가지고 결국은 죽죠. 그 다음에 뭐 우리 흔하게 보죠. 주문진 부근에도 흔하게 보죠. 이런 거 밀려오는 거 워낙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미세 플라스틱이 몸 안에 들어가가지고 즉 이 몸이라는 게 바다 사는 물고기, 조개류, 뭐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있는 것을 촬영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지금 옛날에는 바다에만 밑에 있는데 요즘에는 집에서 먹는 생수통 안에도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우리가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생활은 편리해졌는데 이 생활 편리해진 만큼 우리 몸속에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고 이거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20년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연구하기 시작하면 20년 된 요즘에 이제 집에서 먹는 물이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이게 바다에 쓰레기를 옛날에 얼마나 많이 버렸는지 이 지금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쓰레기 버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우리가 바다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 더 이상 발생 안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거하고 또 하나 있는 게 이게 원자력 발전소에서 물을 다 바다로 버리거든요. 이거는 저 배 하나가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배 하나에서 원자력 발전을 해가지고 육지로 전기를 연결 쓸 수 있는데 이게 어디에 좋으냐 하면 땅에 발전소 못 짓는 나라들 이렇게 배에다가 발전소를 지어가지고 배를 움직여가면서 필요한 데가 갖고 또 연결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발전소가 없는데 중국에는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남중국해에 또 발전소를 많이 짓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져가지고 발전소에서 전기 공급하면서 섬을 갖다가 자꾸 자국 영토로 하려고 하는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원자력 발전하고 남는 해수를 바다에 그대로 이렇게 쏟아붓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큰 배가 지나가면서 대기 중으로 배기가스가 내죠. 그래서 이거 2020년 1월 1일부터 배에서 배기가스 내는 것도 규제를 합니다. 규제를 했습니다. 원래 3.5%에서 0.5% 열을 줄이라 해가지고 기름 안에 유황 성분을 엄청 줄여놨습니다. 계속 이 규제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름 쓰던 배가 요즘 가스 쓰거나 아니면 전기 배터리 쓰도록 많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바다에 다니는 배들이 옛날처럼 검은 연기 내면서 다니도록 그렇게 안 합니다, 요즘. 그 중에서 지금 우리하고 가장 관리 많이 되는 건데 플라스틱 제품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플라스틱 제품을 햇빛에 노출되면 녹아버려서 흔적이 없도록 하는 제품들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물에 들어가면은 분해가 돼가지고 더 이상 물속에 있는 생물들이 먹어서 해를 안 끼치도록 하는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해서 많이 만들고 이게 비용이 비싸거든요. 비용이 비싸가지고 현실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것이 지금 우리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는 것들 많이 쓰는데 그것도 계속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바다 활동하는데 굉장한 오염 요인으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자, 조금